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톤 체호프의 소설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이었죠. 구세프라는 단편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무치게 아름다워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영상을 올렸고요.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작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강사로서 굉장히 바쁜데 시험 대비 초반부가 좀 바쁘고 이제 시험을 딱 코앞에 놔둔 요런 때 같은 경우는 조금 한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몫이거든요.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아이들이 싸우러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그 단편은 원제는 로스 차일드 피들, 번역된 제목은 로실드의 바이올린이라는 단편이에요. 안톤 체홉이 그 극작가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단편 다 읽고 나면은 극작에도 한번 도전을 그 연극 희곡 작품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산 분이 아니거든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 44, 5 이런 삶을 사신 분인데 야, 이게 인생에 대한 통찰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역시 대가는 대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읽어볼 작품이 로실드의 바이올린이 1894년 작품이거든요. 1894년 작품이면 34, 이때 쓰신 작품인데 인간의 면모를 어떻게 이렇게 쏙쏙들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야코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그 대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야코프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항상 끔찍한 손해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일이나 축일에 일하는 것은 죄가 되니 일을 할 수 없고 일종의 구실인 거죠. 주일이나 축일에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죄가 되니 일을 할 수 없고 월요일은 힘든 날이니 일할 수가 없다. 결국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짱을 낀 채 쉬어야 하는 날이 200일이나 되는 것이다. 1년에 얼마나 큰 손해인가. 또 만일 누군가 도시에서 악단 없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죽은 사람 관을 짜주는 사람이고 가끔씩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해줌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샤우케스가 불러주지 않으면 이제 약간 이렇게 일을 중개해주는 사람, 이 역시 손해였다. 막 이렇게 막 손해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렇게 막 그런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특히 밤이 되면 야코프는 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렸다.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으로 기어들 때면 침대 곁에 놓아둔 바이올린 줄을 퉁기곤 했다. 어둠 속에서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면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아내도 굉장히 부려먹고 나쁜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인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약간은 코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얘기 아닌가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생각에 몸서리치는 우리. 자괴감, 자기 비하, 자기 존중감의 상실, 부러움, 질시, 좌절, 원망.
우리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죽고 나서 어떤 이제 강에 오거든요. 자 보세요. He wondered how it had happened that for the last 40 or 50 years of his life, he had never once been to the river. 그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난 40년, 50년이란 인생의 시간 동안, 와, 40년, 50년 얼마나 깁니까? 내가 왜 이 강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지? 굉장히 그 전에라도 쉽게 올 수 있었던 곳인데 내가 40년, 50년 동안 왜 한 번도 못 왔지? 설령 자기가 그 강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왜 내가 자기가 강 옆에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지? Why? It was a decent-sized river. 꽤 큼지막한 강이었다는 거죠. Not a trumpery one. 별 볼일 없는 그런 강도 아니었고 He might have gone in for fishing. 여기서 낚시를 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갖다가 상인들, 관리들, 그 다음에 뭐 술집 주인들 그러면 돈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했었던 것보다 하지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 많잖아요. 그죠? He might have sailed in a boat from one house to another. 배를 타고 이 집 저 집 들러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도 하면서 그러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 들으려고 그 음악 들으려고 돈을 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배를 또 띄우고 가는 거죠. 야, 그런 삶을 사는 게 That would be better than making coffin. 관을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었을 텐데. 그 다음에 거위도 길렀을 수도 있겠죠. 또 거위를 또 그 길러다가 또 죽이고 그걸 갖다가 겨울에는 모스코 수도에 보내가지고 돈도 벌 수도 있었겠죠. Why? The feathers alone would very likely mount up to 10 rubles in the year. 야, 깃털만 갖고도 돈이 꽤 됐을 텐데. But he had wasted his time. 그치만 뭐야, 인생을 낭비했잖아. He had done nothing of this.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거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 What losses? what losses? 얼마나 큰 손해란 말인가? 얼마나 큰 손해란 말인가? If he had gone in for all those things at once, catching fish, playing the fiddle, running boats, and killing geese. 이런 거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했었더라면 what a fortune he would have made.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일어나지 않았죠? 안 했으니까.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후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Life had passed uselessly without any pleasure. 참 인생이 덧없네. 그냥 부질없이 흘러가 버렸네. 어떠한 기쁨도 쾌락도 없이 had been wasted for nothing. 그냥 낭비가 돼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좀 상스러운 말 쓰자면 좆도 아니었다는 거죠. 뭐 하나 남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해봤는데 자, 뭔가 하나 남겨보려고 There was nothing left in front. 지금 앞으로 제 앞에 남겨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If one looked back.
돌이켜보면 there was nothing there but losses. 손해 말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손해는 정말 대단히 끔찍한 손해여서 정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런 아주 끔찍한 손해밖에 없었다는 거죠. And why was it a man could not live so as to avoid these losses and misfortunes? 이런 손해와 이런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살 수 없었단 말인가? 왜? 나는 왜 이걸 못 피했지? 그리고 나만 그런 건 아닌 거라는 거죠. One wonder why they had cut down the birch copse and the pine forest. 여기서부터 약간 이야기가 확장이 됩니다. 왜 인간들은 그런 막 자작나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소나무 숲도 그냥 잘라버리고 Why was he walking with no reason on the grazing ground? 왜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걷고 Why do people always do what isn't needed for? 왜 필요도 없는 쓸데기 없는 것들을 늘 사람들은 하는 거지? 이 대목을 왜 집어넣는지 조금 개인을 좀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다시 자기를 돌아와요. Why had 야코프 여기서 야코프 지금 이런 생각을 야코프가 하고 있는데 야코프를 약간 객관적으로 놓고 이렇게 야코프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재미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야코프란 이 인간은 평생 동안 욕하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 뭔 필요가 있었나? 그가 그날 그 유태인을 무섭게 하고 막 모욕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야기가 일반화됩니다. Why did people in general hinder each other from living? 왜 사람들은 다 서로가 제 삶을 살도록 하지 못하고 막는 것이었을까? losses were due to it. 얼마나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지 않는가? What terrible losses. 그러니까 이게 비단 야코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If it were not for hatred and malice, 어떤 증오와 악이 이런 것이 없다면 people would get immense benefit from one another. 이런 생각의 흐름이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따라가 볼게요. 사람들은 서로로부터 엄청난 어떤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됐네요. 인생에서 손해와 불운만 봐요. 세상에서 무익함과 허무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생각의 결론은 뭘까요? 거기서 도출되는. 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대박이었어요. 대부분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소설의 이 대목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As he went on afterwards, he reflected that death would be nothing but a benefit. 결국에는 뒤집으면은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고 방식을 뒤집으면 결국 결론은 죽음밖에 도출이 안 돼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이득 아닌가? 뭐하러 살아? He wouldn't have to eat or drink or pay taxes or offend people. 먹지 않아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되고,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도 않아도 되고. And as a man lies in his grave, not for 1 year, but for hundreds and thousands. 40년, 50년 동안 헛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무덤에는 몇 년 있는 거야? 1년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따져보니까 이익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네. If one reckoned it up, 계산을 해보니 the gain would be enormous. 그 이득이 아주 어마어마하겠네. 이런 논리를 쭉 따라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A man's life meant loss. 어떤 한 인간의 삶은 손해다. 그렇다면 death meant gain. 죽음은 이득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러한 리플렉션이 너무 정당한 리플렉션이었다는 거죠. 그죠? 정당하잖아요. 하지만 비터하고 mortifying. 생각해보니까 너무 씁쓸하고 되게 괴로운 어떤 생각이네요. Why was the order of the world so strange? 아니 이 세계의 질서가 왜 이 모양이냐? 너무나 낯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Life, which is given to man only once, passes away without benefit. 인간에게 딱 한 번만 주어주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베너핏도 없이 이익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져 간다니 이게 세계의 이렇게 순리라고 한다면 너무 부정한 거 아니냐 또 생각해보니 야 정말 무시무시한 말 아닌가요? 무시무시한 깨달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야코프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안톤 체홉이 34살, 5살 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야, 난 34살, 5살 때 뭐 했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그렇게 멋들어지고 재미난 소설 속에 담아놨어요. 그게 또 어마무시한 거죠. 어떤 훌륭한 어떤 스님,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야기랑 버무려서 이런 걸 하는 게 어우 완전 소름인 겁니다. 저는 제가 소설을 제대로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한테 팍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번역된 책이 있어요. 사랑에 관하여인가? 민음상가에서 아마 나왔을 텐데 민음사 맞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번역된 거라도 한번 찾아서 이 작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